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전투기 개발에 8조 8천억 원, 개발 완료 후 120대 양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해외 유수의 선진 전투기 제조회사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스스로 개발해내야 한다. 전투기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불리는 장비가 AESA 레이더다. 애초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방위산업기업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40대를 약 7조 4천억 원에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올해 8월 7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과업을 불과 수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AESA 레이더 사업은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예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이 KF-X1호 시제기에 장착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조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과 한화시스템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성공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레이더를 통해 우리 군은 전투기가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대응하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됐다. 레이더 업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을 확인하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 레이더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있고 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에 따라 포착되는 대상을 표시해준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소형 송수신 통합 모듈 수백에서 수천여 개가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형태에서 회전하지 않고 각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계식인 MSA 레이더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 레이더 자체가 먹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ESA 레이더는 일부 모듈이 파손되더라도 각각의 모듈이 독립된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AESA 레이더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계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 중소방산업체는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통합 모듈 소자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레이더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되면 신속하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자동 대응이 이루어진다. 자동 대응이 가능해 고속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기계식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 장착 여부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와 직결되는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 측면에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훨씬 우위의 전력이 된다고 말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 공군의 F-22, F-22의 보급형 기억으로 최근 생산돼 전 세계의 미국 우방국에 판매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에 탑재된 FA-18이 F 슈퍼로넷 등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방산업계는 또한 AESA 레이더를 F-16 등 미 공군이 운영하는 기존 전투기에 장착해 전투기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활용 분야는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상의 레이더, 해상의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의 AAN-TPY-2 레이더,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운용 중인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용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의 한 종류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 L3과 지상용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ESA 레이더 국산화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군이 이번에 KF-X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국산 기본 훈련기인 한국형 훈련기 KT-1 웅비,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함께 군용기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먼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 운용한 뒤 실전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국산화가 완료된 T-50 초음속 훈련기 등에 AESA 레이더 추가 장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꾸준히 수출돼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T-50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함께 해외 수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재 F-35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는 F-15K와 F-16 등의 전투기는 해외 수입 항공기여서 국산 AESA 레이더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산 항공기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항전장비 통합을 위해 해외 제작업체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KF-X에 장착된 AESA 레이더의 지상시험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비행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F-X AESA 레이더 수출을 제한한 나라는 스웨덴,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의 프로토타입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은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성능 검증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 시스템스가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안테나 부분의 성능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고 엘타 시스템스가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AESA 레이더에서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것은 AESA의 안테나 장치와 전원 장치이며 백엔드에는 이스라엘의 ELM2052의 것이 사용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스웨덴 사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AESA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개발이 어렵다는 안테나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제작한 것은 우리나라 언론 특유의 호들갑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레이더 제작 기술이 상당한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프로토타입의 국산 AESA 레이더는 약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TRM의 수는 20% 증가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AESA의 성능은 모듈이 약 1200개 정도 탑재된 F-35의 AN/APG-81이나 모듈이 약 1000여 개 탑재되는 F-16V의 AN/APG-83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성능 검증 테스트에 참가한 해외 방위산업체로부터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의 부분 수출 제의를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능 검증 테스트에 참가한 해외의 방위산업 기업이라고 하면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이나 ELM2052의 백엔드 부분을 제공하여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나 레이더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협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ELM2052 AESA 레이더와 관련해 알려진 바로는 F-15, 미그 29, 미라지 2000 그리고 인도의 LCA 테자스 등 각종 전투기에 탑재 운영을 전제로 개발된 레이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체 크기와 면적에 따라 모듈 수는 달라지겠지만 대략 1290개 정도의 모듈스와 64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 개발업체로 알려진 스웨덴의 사부도 AESA 분야에서 나름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질화갈륨 소재 기술을 활용한 AESA를 개발하여 테스트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부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와 KFX AESA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해외 방산 업체가 한국이 개발한 AESA 안테나 부분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여 해외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레이더의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한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가 국내에서 개발된 AESA 안테나의 성능이 좋아 제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AESA 레이더 소프트웨어 협력을 체결한 스웨덴의 사부가 아직 국내에서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제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인터뷰에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AESA 레이더의 개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가 요구 성능 충족이라고 인정하고 수출 제의도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KFX에 탑재되는 AESA 안테나 부분의 성능은 실용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사부가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레이더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따라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 결정될 것이지만 역시 경험이 풍부한 사부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KFX에 탑재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에 탑재하는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됐고 F-15K뿐만 아니라 KF-16, F-15K 등 주력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국방중기 계획 어디에도 기존 전투기를 AESA 레이더로 교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KFX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를 F-15K에 장착할 경우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이나 AIM-9, 공대지 미사일 AGM-65나 AGM-84 등의 미국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발 중인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이 완성되면 개발된 AESA 레이더와 통합하여 KFX에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AESA 레이더 개발은 큰 산을 넘은 것은 맞지만 아직 넘어야 산이 있습니다. 현재 F-16V에 탑재되는 AN/APG-83은 복수의 동일 레이더를 근거리에서 사용했을 경우 상호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간섭 문제는 개발될 AESA 레이더가 넘어야 할 산이며 KFX 시제기가 완성되면 시제기에 장착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 국내 개발된 AESA 레이더는 F-35 수준의 레이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KFX가 완성되기 전까지 AESA 레이더의 실제 능력은 미지수지만 AESA 레이더 개발의 최대 난관을 넘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한국 공군의 최적화된 전투기. 보잉, 이즈, 로키드마틴 3사 FX 3차 사업에 대해 말하다. 유로파이터 조파커 수출 이사 등 인터뷰.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심의 끝에 부결됐고 이제 FX 3차 사업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사업 추진 계획이나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FX 3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잉과 이즈, 로키드 마틴은 서울 ADX 2013 기간 동안 고위 임원들을 전시장에 상주시키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번 FX 3차 사업과 관련해 각사를 대표하는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ADX 2013 현장에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진행되었다.